습니까? 공유전자쌍으로 바뀌었죠. 자, 바로 요겁니다. 자, 우리 대화를 나눠볼까요? 비공유전자쌍이 공유전자쌍으로 바뀌는 이런 결합을 배위결합이다 그럽니다. 다시 한번, 배위결합이란 뭐가 뭐로 바뀌는 거예요? 비공유전자쌍이 공유전자쌍으로 바뀌는 걸 배위결합이다. 자, 판서를 해봅시다.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배위결합이다. 그래서 암모늄이온은 배위결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조금 내려와 봅시다. 자, 요게 뭐가 되겠습니까? 비공유전자쌍이 되겠죠. 그럼 요 비공유전자쌍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공유전자쌍으로 바뀌었죠. 역시 무슨 결합이 일어났다? 배위결합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뭐로 바뀌는 것이다? 비공유전자쌍이 공유전자쌍으로 바뀌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배위결합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유념하고 배위결합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것을 같이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간략히 개념은 이미 배웠죠. 비공유전자쌍이 뭐로 바뀌는 것이다? 공유전자쌍으로 바뀌는 것을 배위결합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때 A라는 원자가 전자를 내놨어요. 그러면 의리로 보나 경으로 보나 B도 내놔야 되겠죠. 근데 요 얌체가 안 내놔요. 자, 네가 안 내놓는다면 난들 내놓겠느냐? 나도 없다. 그러면 결합은 안 일어나죠. 근데 이 화학은 의리가 있어요. 네가 없다면 내가 대신 내주마. 그러니까 한쪽 원자만이 전자쌍을 내놓고 다른 쪽 원자는 전자를 안 내놓더라 하더라도 결합할 수 있는 이런 얌체적인 공유결합을 뭐라고 한다? 배위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일방적 제공이 되는 겁니다.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분식집에 가가지고 햄버거를 같이 먹고 나올 때 한 친구가 계산을 받다면 나머지 친구는 돈을 안 내도 먹는데 지장이 없었다. 바로 무슨 결합이 일어났다? 배위결합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 제공은 다 무슨 결합이 된다? 배위결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산화황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황이 되겠습니다. 이산화황의 경우를 조사를 해보기는데 황을 중심으로 해서 산소가 2개가 되겠습니다. 산소가 6쪽이 있죠. 산소가 6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6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황도 6쪽이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옥테트를 이뤘죠. 자, 요렇게 해서 옥테트를 이뤘고 요렇게 해서 옥테트를 이뤘으니 무슨 결합이다? 공유결합이죠.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인데 잘 봐요. 요때 황은 전자를 내놨죠. 그런데 요때 산소는 안 내놨죠. 한쪽 원자만이 전자쌍을 내놓고 다른 쪽 원자는 전자를 안 내놔도 결합할 수 있었다. 무슨 결합? 그렇죠. 배위결합이 되죠. 근데 이런 걸 가르쳐주고 나면 또 일부 학생들은 그래요. 뭘 그 전자를 왜 이쪽에다 그려놓고 속을 썩입니까? 이쪽에다 그리면 될 것을. 그러죠. 근데 안 돼요. 왜? 이걸 이쪽에다 그려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니까 옥테트를 벗어나죠. 따라서 여기는 심한 전자쌍 간의 반발력에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놓고 싶어도 내놓을 수가 없죠. 이렇게 일방적 제공이 되는 이런 결합을 뭐라고 한다? 배위결합이라고 그러죠. 그렇다면 여기서 공유전자쌍은 몇 쌍이냐? 라고 묻는 이유는 요거를 비공유전자쌍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공유전자쌍으로 생각하는 것이냐? 그걸 묻기 위한 건데 이미 요 두 쌍은 공유전자쌍이죠. 그럼 요건 뭐냐? 비공유전자쌍이 공유전자쌍으로 바뀌는 걸 배위결합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황 혼자 내놓기는 했다마는 같기는 산소와 같이 가졌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입니다. 따라서 공유전자쌍이 3쌍이고 비공유전자쌍이 몇 쌍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6쌍이 된다는 걸 알아둬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죠. 그런데 사실 전자 점식을 이렇게 그리면 틀려요. 이렇게 그리면 틀립니다. 왜냐? 이 비공유전자쌍의 면적이 공유전자쌍의 면적보다 넓어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을 눌러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황을 중심으로 해서 산소 2개가 이렇게 꺾어져 내려오게 돼요. 그럼 이걸 그대로 꺾어져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대로 꺾어져 내려오죠. 이렇게 되죠. 여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그대로 꺾어져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칠판 뒤에 가서 본다고는 그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칠판 뒤에 가서 본다면 뒤집혀진 꼴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런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렇게 그리나 요렇게 그리나 마찬가지니 이거와 이것이 한데 어우러져 있다. 그래서 공명 혼성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해서 배위결합을 조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배위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원자만이 전자쌍을 내놓고 다른 쪽 원자는 전자를 안 내놓더라 하더라도 결합할 수 있는 이런 고위결합을 뭐라고 한다? 배위결합이라고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번 시간에 또는 조금 전에 3플로르와 붕서의 분자 모양을 따졌을 때 붕서가 공유전자쌍만 3쌍을 가져서 옥테트를 만족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거에 대한 해결은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그랬죠. 자, 조금 지났죠.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암모니아의 경우를 조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는데 요거 뭐 전자로 오인하기 쉬우니까 지워버리고 여기 봐. 자, 이게 이제 암모니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플로르와 붕소를 이렇게 봅시다. 3플로르와 붕소를 보면 붕소는 3쪽에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3개죠. 플로르는 7쪽에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가 7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해서 8개를 이뤘고 요렇게 해서 8개를 이뤘고 요렇게 해서 8개를 이뤘어요. 근데 요거는 뭡니까? 옥테트를 이루질 못했잖아요. 몇 개가 모자라요. 2개가 모자라잖아요. 모자라니까 암모니아한테 구차한 손길을 내미는 거죠. 너 결합하지 않은 비공유 전자쌍장 꽂을래? 이렇게 되죠. 요 화학은 의리가 있어. 그래 가져가 이러죠. 자, 그러고 보니까 둘이 어떻게 되겠느냐 봅시다. 요때 질소와 붕소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수소가 여기 와서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플로르가 여기 와서 결합을 하죠. 이렇게 되겠죠. 자, 전자점을 찍어줘야죠. 그죠? 전자점은 이렇게 찍어줘. 전자는 또 왜 이렇게 많어? 여기 봐. 전자를 이렇게 찍어줘야죠. 그러면 요렇게 해서 옥테트를 이루었죠. 요렇게 해서 옥테트를 이뤘으니까 피차 안정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 요게 뭡니까? 비공유전자쌍이죠. 비공유전자쌍이 뭐로 바뀌었어요? 공유전자쌍으로 바뀌었으니까 무슨 결합이 일어났구나? 배위결합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중요한 탐구학습을 하나 해봅시다. 3플로르와 붕소는 무슨 구조를 갖는다고 그랬습니까? 평면삼각형 구조를 갖는다고 그랬죠. 이 평면삼각형 구조가 암모니아와 분자 화물을 만들어서 3플로르와 붕소 암모늄을 만들었을 때 분자 모양은 그대로 평면삼각형을 유지하기가 힘들죠. 왜? 공유전자쌍만 4쌍이 됐죠. 따라서 무슨 구조를 갖게 된다? 사면체로 바뀌게 된다는 점도 중요한 탐구학습이라는 점을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배위결합 화물을 예를 들어가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배위결합에 뒤이어서 조사를 할 것이 뭐냐?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 그대로 뭡니까? 금속과 금속 간의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그러죠. 말이 아쉽죠. 뜻을 몰라서 그렇죠. 그 뜻을 우리 같이 설명을 들어가면서 학습해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렇다면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봐야 되겠죠.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나트륨과 나트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봅시다. 자, 양성자 11개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K껍질에 2개, L껍질에 8개, M껍질에 하나죠. 또 하나, 양성자 11개를 가지고 있는 원자핵을 중심으로 해서 K껍질에 2개, L껍질에 8개, M껍질에 하나죠. 자, 이 나트륨이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하죠. 불안정하니까 이 전자를 하나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죠. 버려서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겠죠. 이게 양이온을 띄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 버리죠. 그래서 플러스 전하를 띄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 양이온의 양전하와 전자의 음전하 간에는 서로 끌어당기는 뭐가 작용됩니까? 인력이 작용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요 전자가 어떻게 됩니까? 고정된 전자가 아니죠. 움직이는 전자죠. 이런 것을 프리 일렉트론, 뭐라고 그럽니까? 자유전자라고 그러죠. 그러면 움직이다 보니까 요거와 요거 사이에도 인력이 형성됐죠. 그렇다면은 이 나트륨과 나트륨은 뭐를 공유하다 보니까 자유전자를 공유하다 보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형성되죠. 따라서 결합을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뭐라고 한다? 금속결합이라고 한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금속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전자를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양이온과 양이온,
사이에 자유전자가 끼어들어갔죠. 그래서 형성된 정전기적 인력으로 말미암은 결합을 금속결합이라고 한다고 보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걸 알아야 돼요. 이 자유전자가 뭐냐 이거죠. 자유전자라는 건 원자과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유전자는 뭐다? 원자과 전자입니다. 그렇다면 나트륨이 내놓을 수 있는 자유전자는 몇 개입니까? 하나지만 마그네슘이 내놓을 수 있는 자유전자는 2개죠. 알루미늄이 내놓을 수 있는 자유전자는 3개입니다. 그러면 자유전자라는 건 바로 원자과 전자입니다. 따라서 자유전자를 내놨다는 건 원자과 전자를 내놨다는 거니까 금속은 원자 상태로 있겠습니까? 이온의 상태로 있겠습니까? 대답해봐요. 그렇죠. 이온의 상태로 있죠. 그렇다면 금속 결정의 구성 단위는 금속 원자와 자유전자가 아니라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라는 점을 알아둬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금속 결정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결합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특징이죠. 자, 그렇다면 금속 결합만의 특징을 같이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우선 뭐냐? 열과 전기의 양도체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과 전기의 양도체다. 그건 당연히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죠. 자유전자 때문이 되겠죠. 마구잡이로 움직여 다니는 자유전자에서 열과 전기의 양도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금속 광택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속 광택이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여기 좀 봅시다. 이게 뭡니까? 분필인데 딱 부러뜨려 봤을 때 빛이 번쩍번쩍 나나요? 안 나죠. 그러나 금속을 딱 잘라보면 단면이 반짝반짝 빛이 나죠. 그것은 금속은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해서 자유전자라 하여금 그걸 산란시키죠. 그래서 우리 눈에는 반짝반짝 빛이 보이는데 그걸 금속 광택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연성과 전성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연성과 전성이 있다. 이런 금속이 갖는 모든 성질은 모조리 뭐에 의한 것이다? 자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는 걸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자, 봅시다. 연성이라고 하는 건 뽑힘성이죠. 전성이라고 하는 건 퍼짐성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금속이 갖는 모든 성질은 모조리 뭐에 의한 것이다? 자유전자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결합의 종류가 되겠죠. 결합의 종류는 뭐에 의해서 따질 수 있겠느냐? 이것은 전기 전도성으로 따지게 되는 겁니다. 전기 전도성으로 결합의 종류를 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전기 전도성을 한번 보십시다. 전기 전도성을 고체다, 액체다, 이것을 따져가지고 결합의 종류를 조사를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고체에서는 전기의 부도체인데 액체에서는 전기의 양도체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이온 결합이 된다는 것을 알아둬야 되겠죠. 이온 결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체에서든 액체에서든 모두 전기의 부도체라면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공유 결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고체이건 액체이건 모두 전기의 양도체라고 한다면 이건 뭐가 된다? 금속 결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런 전기 전도성에 의해서 결합의 종류를 따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도표를 우리 이제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체에서는 전기의 부도체지만 액체에서는 전기의 양도체다. 이온 결합이죠. 고체이건 액체이건 모두 전기의 부도체다. 뭐죠? 공유 결합이 되겠죠. 고체이건 액체이건 모두 전기의 양도체다. 뭐다? 금속 결합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합의 종류는 뭐로 따진다? 전기 전도성으로 따진다는 점 유념하도록 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결정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고 결합력의 세기를 같이 한번 따져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결정의 종류를 조사를 해보도록 하고 이 결정의 종류를 통해서 결합력의 세기를 한번 따져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래서 결합력의 세기를 조사를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보시는 것이 뭐냐면은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유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고 또 뭐냐면 이온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뭐냐면은 금속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금속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뭐가 되겠느냐면은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자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이랬을 때 결정의 종류는 공유 결정, 이온 결정, 금속 결정,
분자 결정을 놓고 봤을 때 공유 결정이 제일 결합력이 세죠. 그런데 모든 공유 결합이라고 해서 다 공유 결정을 이룬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공유 결합 화합물 중에서 그물 구조를 갖는 것만 공유 결정이 된다는 점 주의해둬라 그랬죠. 그 다음에 모든 이온 결합 화합물은 다 이온 결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모든 금속은 다 금속 결정을 이루게 되겠죠. 그런데 공유 결합 화합물 중에서 공유 결정을 이루지 않는 나머지 공유 결합 화합물은 모두 뭐를 이룬다? 분자 결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볼 수 있겠어. 이 분자 결정을 이루는 건 무슨 성질을 갖는다라고 그랬습니까? 승화성을 갖는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릴 수 있는 게 뭐냐? 결정의 종류와 결합력의 세기를 따져볼 수 있겠는데, 공유 결합 화합물은 공유 결정 아니면 분자 결정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승화성을 갖는 분자 결정을 이루고 그물 구조를 갖는 공유 결합 화합물만 공유 결정을 이루어 그것이 제일 세다. 그래서 결합력이 제일 센 게 모스의 경도가 10인 거죠. 그게 바로 뭡니까?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그게 공유 결정을 이룬다는 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정의 종류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학습 내용이 알찬 학습이 되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성의가 없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매일 병원에 다니면서 참복소리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약도 많이 먹었습니다. 또 본인 자신도 아주 참 목이 아파서 힘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해를 구합니다. 오늘 우리가 조사한 공유결합, 분자 모양과 배유결합 관계, 특히 분자 모양 관계는 추리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탐구입니다. 그건 주어진 자료에 의해서 탐구 문제로 출제가 다분히 예상되는 거니까 잘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분자간 힘이 되겠죠. 순수 이과 분야가 되기는데, 분자간 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대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수소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또 이중극자 간의 힘이 있겠고, 반대로 발생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분자 간의 힘에 관해서 또 알찬 학습을 하도록 하고,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